자, 11번째 썰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제 주변에 제 소득보다 낮은 친구들도 G70 많이 타요. 월 250, 300만 대도 프라이브로 많이 타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주변에 정상이 없네요. 정상이 없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붕어형, 어떤 차를 타고 개인 자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위험해 보이니까 그러죠. 위험해 보이니까. 아니, 사실 대한민국은 차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야. 왜냐? 국토가 작잖아요. 거기다가 보통 저런 사람들 보면 뭐 지방이나 뭐 외곽에 사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걸 차 필요할 수 있겠지만 보통 젊은 친구들 사는 게 뻔하거든. 보통 광역시란 말이야. 아니 수도권이거나. 그런 데는 사실 차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분들이 무슨 먼 지역에서 출퇴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대중교통 충분하잖아. 그리고 뭐 차가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무리에 차를 사는단 말이야. 거기다가 뭐 정차가 필요하면 G70이 아니더라도 좀 가격대가 저렴한 차 있잖아. 뭐 중고차를 사도 되고 아니면, 근데 요즘에 준준형도 많이 비싸지 않나? 아반떼도 요즘에 한 2,500원 할 텐데 프로보를 하면 3천만 되잖아요. 근데 G70이다. 뭐 미래 계획은 없나 보네요. 이야, 대단하네. 왜 이렇게 겁없이 사는 것을 뭔가 자랑처럼 얘기지? 프라이브로 산다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모은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모은 돈이 없으면 차를 사면 안 되잖아. 차를 사버린다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다니는 직장을 얼마나 다닐지 모르는데 뭐 중간에 그만두면 매달 그 자동차 할부가 어떻게 낼 거예요? 그리고 뭐 보험료 같은 거는 그거 뭐 다 봐주나? 캐피탈 회사에서. 아, 뭐 본인 인생이니까 뭐 제가 왈가왈부할 건 아닌데 걱정이 많이 되죠. 누가 봐도 꼬꾸라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G70 차 브랜드가 나쁘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차는 나쁘지 않아. 근데 저런 차가 필요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문제는. 그리고 G 시리즈가 개인적으로 차 좋아요. 저는 G80 좋아하거든. 근데 저런 차가 문제가 뭐냐면 고급 세단이잖아요. 프리미엄 세단 아닙니까? 그래서 견제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해 그런 거죠. 돈 좀 있고 능력이 된 사람만 구입해라고 해서 만든 브랜드가 어떻게 보면 제네시스입니다. 그럼 일반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차예요. 함부로 구입해서는 안 되는 차죠. 근데 함부로 구입합니다. 카푸어 분들이. 그래서 카푸어에 보면 이제 G70, G80, GV80, GV70 많이 있죠. 언제부터가 제네시스가 약간 좀 카푸어 전문 브랜드가 돼버렸어. 좀 이상한 게 뭐냐면 과거 예전에 뭐 그랜저나 뭐 체어맨 같은 거 있죠. 이런 차들은 보통 젊은 사람들이 모르는 차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기업의 어떤 대표거나 아니 임원분들, 사업가들 이런 분들이 몰았습니다. 제네시스도 원래 그런 브랜드였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젊은 사람들이 뭔가 좀 과감하게 몰아도 되는 그런 차가 돼버렸어요. 예나 지금이나 그런 이제 좀 고급 세단은 벌이가 좀 된다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모르는 건데 이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고 벌이가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참 진짜 왜 이렇게 힘들게 살려고 하는 거지? 현재만 생각하고 왜 미래를 안 보는 거죠? 그렇다고 저 사람들이 집을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뻔하거든요, 여러분. 뭐 대단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장담하는데 저 차 구입한 만족감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 요즘에 중고차 시장 가도 G70, G80 널려있어 여러분. 새 차를 안 사도 돼요. 야, 뭐 미래 계획 같은 건 없나 보네. 뭐 미래 돈 없어가지고 직장 못 구하고 살아도 걱정 없나 보네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들 이렇게 살면 안 돼. 인생 최대 아프지 차가 되면 안 됩니다. 차까짓 게 뭐라고. 차에 저당 잡힌 인생이야말로 가장 안 좋은 인생이에요.
가장 처량한 인생입니다. 근데 남자 중에 이런 분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의 전부가 차예요. 차밖에 없어. 차 때문에 직장 다니는 거야. 차값 유지하려고.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되면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나이 먹고 뭐 차값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뭐 돈 들어갈 일 생기는데 돈 없으면 어떡해. 누가 도와줘? 누가 알아줍니까? 그래서 능력 안 되면 차를 웬만해서 구입하면 안 되고, 차를 구입하더라도 본인 소득에 맞게 구입하셔야 돼. 우리나라는 좀 문제가 많은 게 자기 소득 수준을 오버해서 구입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것도 오랄브를 너무 쉽게 구입하는 사람도 많고. 오랄브 살 것 같으면 차 사면 안 돼. 그리고 벌이가 안 되면, 벌이가 부족하면 당분간 차 계획 같은 거 잡지 마시고. 차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차가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차가 금방 생겨버리면 그럼 나간 돈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요. 뭐 이 말이 잔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할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카푸 분들은 아마 여기 안 들어올 거예요. 왜냐, 그분들은 보통 사람들하고 이제 생각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안 먹힐 겁니다. 그냥 잔소리처럼 들릴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런 행동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의 제네시스, 벤츠, 그랜저도 진짜 많이 보이더군요. 그게 너무 대중차 같아 보일 정도로. 우리 집 아파트도 그렇게 잘 사는 곳도 아닌데 BMW, 벤츠는 기본이고 더 놀란 게 캐딜락 차까지도 있다는 게 후덜덜입니다. 주위의 제네시스, 벤츠, 그랜저 많이 보인다.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왜 좋은 게 아니냐, 그만큼 사람들이 돈을 제대로 모으지 않는다는 얘기도 듭니다. 그리고 그만큼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알아야 게 아파트 살고 있다고 했죠. 근데 그 아파트도 사실 매매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대출 안 끼고 사신 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도 일시로 구입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대부분 할부 껴서 구입했을 겁니다. 오랄부인 사람도 있고. 차 비쌉니다. 비싸요. 그랜저도 비쌉니다. 그랜저도 한 5천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런 차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는 그만큼 능력 좋은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미래 계획을 안 잡는다. 거칠에 집착한다. 그만큼 차에 뭔가 좀 무리해서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대중차 같아 보일 정도. 대중차 맞아요. 지금 많이 보여. 이런 차들이 많이 보여. 근데 이게 좋은 걸까 과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뭐 제네시스나 벤츠, 그린저, BMW 많이 보여요. 특히 막 BMW 언제부터 520D 안 보이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X3, X4 많이 보이지 않나? X5나? 네. 이제 520D가 원래 카푸어 원래 전문 브랜드잖아. 520D가 맞죠? 근데 요즘 520D 잘 안 보여요. 네. 520D에서 X3, X4, X5로 넘어가는 분위기야.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잖아.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건 아파트가 그렇게 막 목이 좋다거나 매매가 비싸거나 그런 아파트가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아파트 매매가를 가지고 사람이 어떤 그런 재산이나 능력을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 보통 아파트 매매가가 싸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소득 수준이 그래 높은 사람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뭐 돈 많이 버는데 외제차 끄는 게 이상한 건 아니죠. 근데 보통 잘 사는 아파트가 아니라는 건 소득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높지 않은데 저는 잘 못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미래 계획을 안 잡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경제관념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은 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저런 사람들이 아마 현찰로 구입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현찰로 구입할 여력이 안 되겠지. 어떻게 보면 좀 미래의 나의 어떤 그런 삶보다는 현재의 삶에 충실하겠다. 뭐 그런 거라 볼 수 있겠죠. 뭐 BMW를 보고 벤츠를 보고 개인 자유긴 한데 사실 심각해, 우리나라가. 너무 거품이 심해요.
사실 우리나라 벌이에 맞지 않게 너무 차를 좀 비싸게 봅니다. 차에 나간 데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차 배기장이나 어떤 그 차 브랜드 시작한 나라가 있을까? 우리나라는 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봐도 좀 신기합니다. 이게 버는 거 이상으로 차를 구입하는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뭔가 미덕처럼 생각하죠. 웃긴 게 뭐냐 하면 정작 이제 좋은 차를 많이 만드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차를 막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 이게. 근데 점점 뭔가 차가 인생의 전부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 차는 그냥 뭐 소모품이고 감가상각의 대상이, 특히 외제차는 감가상각 엄청 심하거든요. 감가상각. 그러니까 팔 때는 똥값이야 이게.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댓글 다시분 아셔야 되는 게 BMW 벤츠 있어도 아마 구형이 많을 겁니다. 신형 벤츠나 BMW보다 구형 벤츠 BMW 많을 거예요. 2020년 이전에 출시한. 근데 이게 좀 위험한 게 뭐냐면 보통 이제 그런 차들, 연식이 지난 차들은 문제가 뭐냐면 보증기간이 끝났습니다. 보증 수리기간. 외제차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국산차도 중요하긴 한데 외제차는 보증 수리기간이 남아있냐 남아있지 않냐 정말 중요해요. 왜냐, 보증 수리기간 끝난 상태에서 사고가 나거나 자동차가 엎어지잖아요. 그럼 수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깨집니다. 수리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수리하는데 돈도 엄청 많이 깨져요. 과연 그거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네. 네. 국산차야 보증기간 끝나도, 국산차도 이제 수리비가 많이 들긴 하는데, 근데 국산차는 부품 수급하기 쉽고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여러분. 보통 국산차 뭐 K5나 소나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구하기 쉽잖아요, 여러분. 워낙에 많다 보니까 고치는 것 자체 어렵지도 않고. 외제차보다 확실히 적게 되잖아요. 그래서 국산차를 모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막상 신형 벤츠나 신형 BMW는 많이 없어요. 요즘 보면 BMW 보면 콧구멍 크거든요. 알죠? 요즘 보면 그 중간에 이제 그 그릴을 엄청 크게 만들거든요. 이거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예. 요즘에 신형 벤츠, 신형 BMW X3 4도 보면 그릴이 엄청나게 부담스럽게 큽니다. 아시죠? 날렵하고. 근데 그 전에 나온 건 안 크거든. 그래서 좀 외제차 모델에 관심이 많은 분들, 이 차가 언제나 모양만 보더라도 딱 알죠. 모델만 보더라도 아 이거 연식 오래된 건 알단 말이에요. 근데 좀 외제차 모르는 분들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다 똑같이 보거든 이게. 3, 4년 차이는 사실 크게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위험해요. 위험해. 특히 독일 차들은요, 보통 주행거리가 한 10만 넘어가면 무조건 고장 난다고 하더라고요. 더 빨리 고장 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카푸어 분들이 운전을 험하게 합니다. 악셀을 세게 바르고 RPM을 세게 줘요. 핸들도 막 쓰기 때문에 이제 오래 쓰면 금방 고장나요. 그래서 10만 넘어간 차도 위험해요. 10만이 아니라 6만 넘어간 차부터 위험하지. 그래서 언제 고장날지 몰라요. 저는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럼 몰다가 중간에 한번 엎어지겠지. 엎어지고 이제 견인해 가가지고 수리점 가서 고치려고 하니까 이제 한 500 깨지는 거죠. 1000만원 깨질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외제차 모는 건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간당간당한 차 많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능력이 돼서 차 모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 이 댓글 다신 분도 점을 따라서 무리해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행동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